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과연 누구를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냐 하고 맨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강의 경험이라든지 그 대상들을 돌이켜 볼 때, 수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서부터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강의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설명의 단계, 이런 것들은 중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중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옆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즉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앞으로 쭉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은 이제 뭐였냐면요, 단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강의를 소화해낼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용어를 중심으로 하면, 영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가장 작은 단위로는 단어가 있고요. 단어보다 조금 긴 거에는 구라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긴 것에는 절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역시 뭐니 해도 영어는 어떠한 문장을 이루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서 구하고 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영어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형태 중에서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어는 많이 외워야 한다, 단어 중에는 문법적인 단어가 있다, 단어는 이리저리 변하기도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보면 단어라는 것은 어떠한 품사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사는 8가지가 있고, 그 중에 감탄사를 하나 빼버리면 우리가 7개의 품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의 주제는 다시 한번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는 문장에 관한 용어로 좀 옮겨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설명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이것이 문장에 들어가면 그 품사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어의 품사가 명사다라면 이런 거죠. 명사다라면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다 하면 그것이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단어의 특징을 말하라 하면 품사라는 것을 가지고 단어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5가지의 어자 돌림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하나, 주어라는 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목적어를 또 잘 알고 계실 거고,
보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주어 다음에 나오는 용어를 동사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서술어라고 말을 해보자. 또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수식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문장을 우리가 판단하는 용어는 어자 돌림의 용어고, 어자 돌림의 용어를 5가지를 숙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결론, 품사를 가지고 문장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내용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령 이제 묻는 겁니다. 어떤 문장에 쓰인 단어를 놓고 그 단어의 품사가 뭡니까? 그럼 그 단어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런 역할을 했겠지요. 이런 대화들이, 이런 판단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단어와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문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겠느냐 하는 문장의 전개에 대한 기본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의 문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평서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평서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의문문, 감탄문, 기원문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서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평서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문장이 평서문이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다음 강의서부터 좀 실제 예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해드릴 텐데요. 당연히 평서문이라는 문장은 주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 주어 다음에는 그럼 무엇이 나오느냐?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다. 말씀드리지만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배웠듯이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사 앞에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조동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하고 물었을 때 자신 있으면 동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동사 앞에 조동사나 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서술어가 나왔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동사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서술어라고 말하면서 동사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동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쓰이는 4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고요. 그 이외에 한 가지를 보태서 5가지 동사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미국식 문법에는 그런 용어는 사실 없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즉, 문장의 5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에 있는 동사의 종류 5가지에 따라 문장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문장의 5형식이다. 다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서술어 속에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에 따라 얼만큼을 읽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문장의 전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은 가장 간단하게는 솔직히 주어와 동사 두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문장이라는 것이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러면 문장은 길어져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서문이라는 것이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가 나오기 전에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주어 다음엔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 번째, 동사는 그 종류에 따라 이만큼을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는 건 이만큼의 뭔가를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즉 주어 평서문에서 주어가 나오기 전, 또 평서문에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기 전, 또 평서문에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읽을 만큼을 읽어줬는데도 여전히 문장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제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가장 가벼운 용어만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1. 단어의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 품사라면 단어는 그 품사를 가지고 문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단어의 품사에 따라 문장에서의 역할이 결정이 된다. 2. 문장을 구성하는 5가지의 용어는 어자 돌림의 용어로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다. 다음 3. 주어 다음에는 동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수식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어 다음에는 동사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술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문장은 나름대로의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